예. 3대 특검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 사안도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최혜병 특검 사무실 선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빌딩 이름이 서초 한센 빌딩이라는 데다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뭐 아파서 못 나온다, 멀어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 완전 봉쇄해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혜병 특검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단순해요. 딱 픽스가 돼 있어요. 픽스가 돼 있고 경북경찰청에 그때 넘어갔었잖아요. 네. 이미 이첩이 한번 됐었고 나온 자료와 대지신문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자료가 있고 VIP 경로설. 그 경로설에 이제 전화의 주인공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왔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비아폰 그리고 그 내선 번호는 녹음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신문에서 알아내는데 뭐 윤석열이 집 앞이면 잠깐 점심 먹으러 나오면 돼요. 네. 반바지 입고 오면 되겠네. 반바지 입고. 오래 안 잡아둡니다. 그 반바지 입고 보리밥 먹고 가면 되겠네. 그 개 끌고 나오세요. 개 끌고 나와서 그렇지. 잠깐 산책하는 거. 수사관이 보고 있을 거야. 예. 예. 아니, 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800-7070 이 번호로 누가 전화를 해서 경로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사건화되었나, 왜 그 수사 기록을 탈취해 갔나 경북청에서 네. 이 과정을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박정훈 대령을 누가 구속시키려고 했나. 그거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중요합니다. 포인트라고 네. 생각. 이거는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했던 수사 주체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이 끊임없이 어떤 논리를 제공했냐면 박정훈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걸로 한 반년 싸웠습니다. 맞아요. 네. 수사단장인데 수사 권한이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 뭐 종편 패널들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뭘로? 성명죄. 항명 수괴. 항명. 집단항명. 집단항명. 네. 집단항명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항명죄로 하도 그렇습니다. 여론이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항명죄로 바꿨죠. 근데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박정훈을 구속까지 시켜서 완전히 그 가피를 바꾸려고 했었던 건가?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명현 특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호 씨 관련된 부분이에요. 삼부토건. 그쵸. 삼부토건 내일 체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병노, 그쵸? 그 경무관, 그리고 임성근. 이종호가 뭔데? 야,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임성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종호의 뒷배는 뭡니까? BP 패밀리 김건희 씨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종호 씨는 무슨 그 역할을 한 건가? 이것도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데 이종호 씨가 그 공수처에 의해서 딱 한 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체 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화 휴대폰조차도 제대로 압수조차 못 해가지고 상당한 소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갔더니 다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 이종호 변호인들이었어요. 그때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이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수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의혹조차도 보면은 김건희가 네. 일부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지점들이 있는 것인데 그 박사 김건희 선생님이 어제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서 박사 자리도 내놓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정주 기자. 그렇죠. 어. 근데 논문 얘기는 사실 저희가 취재했을 때 처음부터 뭐 시체말로 그 취재할 때 이제 후보실로 얘기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무슨 처음에 논문 그 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대변인단도 커버를 잘 못 치더라고요. 당시 대선 캠프에서 네, 무슨 사주팔자에 설명이 안 되지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유지한다고 유지 그 나오고 YU. JI. 저희는 처음에 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말고 진짜 에이, 좋아. 설마 이랬겠어. 아이고 이거 뭐 이제 밈으로 띄워가지고 아이 그만하시고 이제 자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진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 네.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과정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김건희 씨가 저희가 취재할 때 보면 학력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곳곳에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처음에 그걸로 이제 YTN이 고생했는데 YTN이 제일 먼저 그 기사를 터뜨려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당시에 이제 종합상황실장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 윤석열 데려와서 가장 그 자기가 가장 선봉에서 그 방패 역할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뷰한다고 왔었어요 아침에. 근데 막 사회자랑 싸우고 막 그 허위학력 물어보면 막 그 왜 물어봐 이러면서 아예 그냥 막 후보 탄압한다고. 아니 허위학력을 물어보는데 생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그 허위학력 의혹 하니까 김건희 씨가 어떤 정도의 학력을 있냐면 무슨 뭐 서울대를 뭐로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미술 원래 정교사가 아니라 강사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컴플렉스라서 학력 거기다 쓸 때 임용고시 합격한 정교사 이렇게 이제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진짜 대변인들 와서 막 뭐 강사하고 뭐 교사가 뭐 뭔 차이 있냐 기자분들 막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막 설득하고 저희 조금 법무사를 변호사로 쓰세요 앞으로. 아니 대통령 그 영부인 검증을 그렇게 했던 집단인데 지금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그 태도를 보면은 그때 좀 그렇게 하지. 그죠?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차고 넘쳐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뭐 3일을 못 버텨요.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쑥쑥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바이패스된 게 있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 뭐 검증할 필요 있죠. 검증할 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청문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검증 기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이트했는가? 네, 그리고 아니 물론 총리 후보자 그런 파헤칠 필요도 있어요. 있는데 막 70억, 80억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자기는 장관 자리 또는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공직자들은 누구나 검증의 대상입니다, 원래는. 국회의원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 당연히 검증 그렇죠.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언론사가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인력난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거 때 이제 오픈된 소스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 인력난만 아니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나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니까 나는 검증 대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재산 후보, 공직자 뭐 재산 내지는 병역 해년마다 3월에 다 공개돼요. 관보에 다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정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번 검증을 해본 솜씨입니다 지금. 제가 주진웅 이제 검증 한번 하고 있죠 또. 예. 저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관보의 기준으로 합니다. 관보 기준으로. 네. 그리고 관보에는 제가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관보는 사실 이거를 제가 행안부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이 관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기자들만 이제 몇 명 들어가고 하니까 관보는 전자관보라고 알아요. 구글에 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알죠. 네, 이게 오픈된 거예요. 근데 주진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제 간염 그 5급 전시근로 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제 받았다는 군대 거잖아. 군대 안 갔다는 거잖아. 뭐 자기 프라이버시라는데 프라이버시가 그럼 관보에 나와요? 그럼 전자관보 행안부 소송하세요. 여기다가 숨겨달라고 소송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병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제 시에 무슨 사유로 됐는지를 당연하죠. 공표하게 돼 있는 거 국회의원쯤 네. 되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공직자 법률비서 가면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관보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관보가 PDF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노가다거든요.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기도 하고 네. 군도 이제 면제를 받다 보니까 오늘 이제 김민석 청문회에서 주진우 박선영 의원이 주진우 청문회로 아예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후에도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그 굉장히 집요하게 그러니까, 공세하고 파고 있던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소위 그 권력층의 허위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랬던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 다음에 수많은 의혹들이 연달아서 나왔지만 그때도 그냥 그 방어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때라도 그 자신들 스스로
성찰하고 하면서 이건 안 돼라고 꼬리를 자르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해서 내부 비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순간도 권력에 아첨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소위 그 권력층이 이런 식으로 짬짬이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무슨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 사람들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특히 주진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70억 재산 중에 그 아들이 20살인데 아들인가? 자녀가 20살인데 지금 그 7억 4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현금인데 20개의 은행을 분산 예치를 해서 5천만 원씩 딱딱 끊어가지고 예금자 보호 되게 이렇게 저축은행도 쫙. 네, 쫙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뭐 할아버지가 부유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되는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표 달라고 그 어려운 서민 계층들 돕는다면서 돌아다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선거 캠페인 할 때는. 근데 그의 삶은 과연 그러한가? 권력층에 아첨했지 정말 가난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민생을 살피기 위한 정책을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오로지 본인의 어떤 뭐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거를 위해서 올인했던 삶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뭐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뭐 개인정보를 털어갔어요. 이런 식의 반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니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주진우 그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좀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총선 때 그 부산의 병역비리 3종 세트 제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3종 세트. 부산 국민의힘 후보들. 네, 1번 장해찬, 2번 주진우, 3번 박성훈. 네, 근데 제가 이분들이 이제 소개를 촬영을 하다가 네. 이제 취재 뭐 된 것도 있고 뭐 중간에 조금 정지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다시 재개했습니다. 다시 네. 해야겠다. 네, 다시 어차피 본인이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공무청 이제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 매체가 붙을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통설인데 장해찬 후보는 그 공익이거든요. 이제 공익인데 당시에 이제 정신질환으로 그 코드명이 있어요. 공익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취재하는 와중에 해픈 투표한 장해찬 후보가 당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자기 실제 우울증이었다고. 아, 왜냐면 그게 이제 후보를 내려오면서 그런 과정이었나?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예. 모르겠어요. 제가 취재한 게 소문이 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정주 기자 취재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저는 네. 사실 밑바닥 훑고 있었죠. 오. 예. 그 병명 코드와 이제 알아내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게 정신질환으로 사급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그 정신질환으로 사급이 만약에 공이 나왔다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건 합당할 것인가? 가능한가에 이 대해서 물음표가 있죠. 네. 예, 보통은 이제 병역 비리 의혹으로 보고 통상은 왜냐하면 우리가 스티브 유승준 이후에 겁나 빡세졌어요. 우리나라 그 병역 못 뺍니다, 여러분. 예, 1차 이해창 그 선거 네. 한나라당 이해창 아들, 후보, 아들. 예, 아들. 예. 그리고 2차 스티브 유. 스티브 유. 예, 이게 2000년대 초반 사건인데 이게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거든요. 못 빠져나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스티브 유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보다 낮기 때문에 깐깐한 거에 걸렸고 이제 주진우 그래서 이제 혼자 본인이 이실직고 했어요. 결국은 뭐 결자해지 했고 네. 그 이제 우울증으로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 해명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기자회견 하길래 조금 뭐 약간 바람 빠진 그거지만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달려들다가 여기는 아니네 해서 여기서 이제 맞고 파다가 드릴을 뺐죠. 여기는 이제 끝났다. 자, 2차 간다 해가지고. 2차들이 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광고 수시로 갔구나 어디로. 예. 다른 우물을 파야죠 이제.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관보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뭐 나왔으니까 읽어드릴. 다른 기자들 참고하라고. 전자 관보에 들어가면 이게 관보가 이제 찾기 힘들어요. 노가다가 PDF거든요. 하나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병무청 공고 제 2022-88호예요. 2022-88호에 들어가면 관보를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공개는 2022년 그러니까 법률비서관 시절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2022년 9월 달에 공개한 거거든요. 네, 이거 임명 후에 그러니까. 네, 네. 여기 들어가면 나옵니다. 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참고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막 고소고발 잘하신다고 하는데 고소고발을 하려면 하세요. 근데 관보는 오픈 소스예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공중에 공개된. 네.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요지를 뭐냐면 이분이 한번 그 제가 뭘 취재하고 있냐면 입영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염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을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간염을 정말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취재원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바로 5급이 나와야 돼.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가 안 돼. 네,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라면 네, 통상의 상식으로 아하. 첫 타에 바로 5급이 나와야 돼요. 첫 타에 야 너는 누가 봐도 군대 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관여 환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무청에 병무청에 있는 의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은 군 생활하기 힘들다는 게 판단이 나와요. 첫 조사에서. 근데 여기 묘한 게 뭐냐면 관보에 나오거든요. 이분이 94학번이에요. 94년도에 서울법대를 들어가거든요. 자, 94년 10월 7일 날 이날 이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지정이 돼요. 이제 신검 처음 받는 거죠. 그렇지. 1학년 때 이제 MT하고 놀러 다니다가 홍지도 날라오지. 예. 10월달에 병무청에서 받으러 오세요. 예. 보통 1학년 때 정신 나갔지 놀다가 이제 그렇게 당하거든요. 10월달에 이제 군대 가야지 하고 부릅니다. 이게 10월 7일이에요. 근데 여기 병역 상황에 보면 2번에 뭐라 하냐면 95년 그러니까 이듬해 두 달 후죠.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2월 7일까지 입영 연기가 돼요. 입영 재학생 사유로 대학에 재학 하고 있다는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합니다. 네. 그래서 두 달간 원래는 끌려가는 건데 이 두 달간 입영 연기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달하고 6일이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중요한데 그로부터 2월 7일부터 한 달이 지나요. 3월 8일. 95년 3월 8일에 5급 전시 근로역 이걸로 판정이 바뀝니다. 갑자기. 그렇죠. 처음에 94년 10월 달에 3급이 되거든요. 현역 입영 대상이야. 그 사이에 갑자기 간염이 올 수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3월 8일에 5급 전시 근로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원이 돼요. 이게 처분이 변경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엔 현역이었거든요. 어떻게 5개월 갑자기? 만에 간염으로 5급 사실상 면제가 됐네. 왜? 왜? 당시 네. 주진우 의원과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는 주진우 의원과 비슷한 이 94년과 95년 그 겨울 그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인근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5급으로 바뀌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네. 왜요? 경영TV 괜찮아요. 네, 제가 감당할게요. 제보가 그래 들어온 걸 어떡합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를. 알았어, 해봐. 네. 근데 이거 재밌는. 재밌죠?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게이트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주진우 혹시 게이트. 생각 있으시면 뉴스타파, 심층 취재팀 저한테 오십시오. 협업 네. 취재. 일단은 의혹 제기 그렇죠. 수준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이정주 기자가 지금 공표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네. 아니, 내가 관보에 이 나왔다니까요. 부분은 달려들어서 팔 거다 이런 예고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보에 네. 나왔고 관보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자 관보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5,200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자 관보 네. 들어가면 나옵니다. 나온 사안을 가지고 이상한데라고 의혹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걸 보고 네. 그래 현역병 입영하다가 갑자기 5개월 만에 간염으로 군대 안 갔구나. 정말 정당하구나. 70억 가진 주진우 화이팅.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해. 제가 비상식입니까? 제가 비상식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오늘 이정주 경향TV 같이 걸린다고 봐야 돼. 아무튼간에 이제 이정주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 여하가 뭐가 됐든 간에 진상은 가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역으로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하는 궁금증들로 풀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론의 한 일익으로서 이정주 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의혹을 해명했을 이때 현역병 입영 통지 자격이 있거든요. 다 개인 정보라서 병역 코드 다 있어요. 네. 그거를 공개해 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합니다. 그럼 취재 제가 손 뗄게요. 네. 아니 저는 관보를 보고 취재를 시작한 거고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좀 관보 이상하게 나왔길래 의혹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그걸 막 공개했다. 그러면 너무 깔끔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알아볼게요. 아니 근데 그 이정주 기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하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 취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에 사실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에 그 전화 안 방이 받습니다. 싫어하는 전화를 안 받아요. 예. 박형관 네.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그 방 사람들이 이정주 기자를 아, 싫어하지. 왜 싫어하지? 네? 아니 제가 네. 사실 이거 무지직이 말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말이 길고 짧게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단계 게이트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 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구나 또. 아니 네. 질의한 게 아니라 제가 전화해볼게요. 지금 아까 오전에도 제 전화는 이미 끊겨 있어. 주진우 의원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아니, 저 전화는 그냥 그 해외 로밍 차단 같은 거 있죠. 네, 하자마자 끊겨서 전화를 안 받아요. 의원실도 전화를 안 받아요. 특이하네. 왜냐하면 단계 게이트 때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한동훈 전 대표 장인, 장모 뭐 여러 이름 나오잖아요. 네. 밤 11시 심야 27분부터 3분 간격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하는 익명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장모 실명 그 또 도용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맞냐 안 맞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도용했으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 민증을 그 복제해가지고 불법으로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엄단해야죠. 드루킹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법률위원장인 아 그래 전화를 많이 걸었구나 당시에. 걸었죠. 네. 제가 법률위원장이 이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친인척이 아닌데 너네가 왜 허위사실 유포하냐라고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고발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를 고발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취재를 하면서도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 당연하죠. 답변이 없는 겁니까 답변이 지금? 없어요. 의원실 보좌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의원실 02784에 전화하면 제 전화는 안 받아. 일반 전화로 이정주 기자가 예, 받으면 그 뒷자리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정주 독하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지금도 공개 질의를 할게요. 단계 게이트 고발해 주세요 제발. 저희 사내 변호사 준비 중이에요. 무고죄 걸라고.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본인 이름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네. 박선원 의원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 치료를 받으면 군대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이 곧바로 항의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알아서 지금까지 아. 치료를 받고 있다. 오랜 질환으로 평생 네, 질환이다. 네. 네. 그러면은 현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올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제가 모르고 이제 그냥 현역을 네. 통보했나? 아니, 저도 이제 취재한 게 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기 병무청 전문 당시에 의사들하고 한번 대면해 보면 되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면 94년도에 3급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때 병역 판정 서류부터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상급을 때린 그 당시에 병무청 의사 있죠. 그 사람 판정 내린. 문제다. 네, 그 사람의 소견서와 5개월 후에 소견서가 바뀌었잖아요. 네. 병무청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5개월 후에 갑자기 급성이 됐다면 처음에 현역병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을 군대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가 징계를 문제네. 받아야지. 제가 취재해서 소금해 드릴게요.